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준비하시면서 그 어려운 공식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잘 외워지지도 않고 한번 외웠다고 해도 또 잘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수학 공식 한번 딱 외워두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딱 외워두시면 잊어버리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문제에 적용하시는 것도 좀 이해하면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선 제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수학의 의미부터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수학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숫자와 그 숫자를 계산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산자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연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글이나 말을 대신하는 그냥 기호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 여기서 플러스 뜻이 뭐죠? 1과 2를 더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산자는 그냥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기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딱 보면 그 공식에 나와 있는 기호들, 뭐 V가 뭐고 I가 뭐고 뭐 R이 뭐고 L이 뭐고 C가 뭐고 전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호들 있잖아요. 그런 기호들을 내가 알고 있는 의미로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에 사용되어 있는 그 연산자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건지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리해 놓은 그 기호들과 내가 정리해 놓은 그 연산자 의미를 이용해서 그 식을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이론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ohm의 법칙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hm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게 굉장히 쉬운 공식인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공식을 외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V가 뭐고 I가 뭐고 R이 뭔지 이 기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자, 우선 전압은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기를 밀어내는 힘. 그 전류는 전기의 흐름. 그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막는 요소. 그 다음에 이 연산자. 이 공식이 만들어질 때 쓰인 연산자를 적어놓고 그 연산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것들을 그냥 적어놓는 겁니다. 저는 이 곱하기. 자, V는 IR에서 이 I에 곱하기가 있는 거죠. 원래 I 곱하기 R. 이게 그냥 I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는 크기가 커짐.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누기. 나누기는 V 나누기 R. 이건데 이 V 나누기 R을 R분의 V.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나누기는 분자가 커지면 크기가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크기가 작아짐. 자, 분자 V가 커지면 전류가 커지고 R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짐.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적어놨으면 내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공식을 말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기의 흐름이 일정할 때 전기 흐름을 막는 요소가 커지면 전압은 커진다. 여기서 또 연산법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강력한 효과가 나옵니다. 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전기가 10만큼 흐르고 있는데 제가 이 10만큼 계속 흘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기의 흐름을 막는 요소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10만큼 계속 흘리려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전기를 밀어주는 힘이 커져야겠죠. 그래서 전기의 흐름이 일정할 때 저항이 커지면 전압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그게 V는 IR. 이번에는 전기의 흐름이 막는 요소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전기의 흐름이 커졌다면 전압이 커졌다는 얘기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전기를 밀어주는 힘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V는 IR.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잊어먹지도 않고 헷갈릴 이유도 없죠. 두 번째 공식으로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기를 밀어주는 힘이 일정할 때 저항이 줄어들면, 전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줄어들면 전류는 커지겠죠.
전기의 흐름을 막는 요소가 일정할 때 전압이 커지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커지면 전류는 더 많이 흐르겠죠. 더 세게 흐를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공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어려운 걸로 한번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류에서 인덕턴스에 관련된 공식인데요. 자, 우선 이런 공식 하나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선 기호를 내가 아는 대로 정리해 놓고, 내가 모르겠으면 그냥 네이버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치면은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냥 그거 읽고 내가 이해한 대로 그냥 쓰면 돼요. 자, 기호를 우선 적어 보겠습니다. 기호. V는 전기를 밀어내는 힘. 그죠? 아까 전에 했죠? 전류 I, 전기의 흐름. 그 다음에 인덕턴스 L, 교류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사용된 연산자를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내가 이해한 대로만 그냥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DT는 시간 T가 변화한 시간. 이게 T가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변화한 시간. 그 다음에 DI는 전류 I가 변화한 크기. 미분에서 사용되는 건데 뭐 미분 적분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우선 D는 변화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된 상태. 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T, 이거는 인티그럴 A부터 B, 이거는 A부터 B까지 더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된 시간에 A부터 D까지의 값을, 크기를 더하라. 네,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A 시간부터 B 시간까지 시간 동안에 크기를 더하라.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 공식을 말로 풀어보면 A고 B라고 합시다. 그럼 A서부터 B까지의 변화된 시간 동안에 이 전기를 밀어내는 힘의 합에 교류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를 나눈 것이 전류라는 거죠. 변화된 시간 A부터 B 시간까지의 전압의 합은, 전압 크기의 합이 크면 커질수록 전류의 크기는 커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압은 뭐냐? 이때 이 전압은 변화한 전류의 크기를 변화한 시간으로 나누고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를 곱하면 전압이 된다. 즉, 변화된 전류의 양이 일정할 때 변화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전압의 크기는 작아지고, 변화한 시간이 일정할 때 변화한 전류량이 크면 클수록 전압은 커진다. 그리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이 인덕턴스가 크면 클수록 전압의 크기는 커진다. 이렇게 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말로 만들어내면은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 외우는 방법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는 좀 번거롭고 어려울진 몰라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딱 외워두잖아요. 그러면 절대 잊어버릴 수도 없고요. 이 공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대입하기도 수월해집니다. 말로 들었을 땐 좀 어려울진 몰라도요, 직접 공식을 손으로 써보고 그거에 대한 기호를 내가 알고 있는 의미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연산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 놓고 내가 정리한 것을 이용을 해서 그 공식을 한번 말로 풀어보세요. 말로 푸는 과정에서 연산법을 추가해서 이용하시면 더욱더 강력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이해가 되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하나 찾으셔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방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전기 관련 시험 준비하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